자,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첫날과 오늘 보면 표현을 막말을 한 번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 미친 게 아닐까. 일에 미친 게 아닐까. 진짜 이 양반은 인력심이 너무 많아.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사진이에요. 와, 이게 왜 있잖아. 이게 지금 이 사진을 지우고. 네. 악어 국무회의를 씨발 국격이 얼마나 떨어졌었어.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이주호부터 시작해서 외교부 장관 이렇게 저 내란 떨거지들 앉아 있는데 불편하긴 한데 아까 이 방송 초반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겁나 어색했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한 달 이상 저렇게 해야 돼요. 한 달 이상.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매일 월급을 받습니다. 고액 연봉자입니다. 아니 혈세로 월급을 지급하면 죽도록 일을 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얼굴이 배기 싫어도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아니 오히려 하지 마라. 잘 된 것 같아요. 이전 정부의 얘네들이 지금까지 맨날 놀다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밖에 나가서도 이재명이 정말 열심히 시키고 정말 아는 게 많더라. 이거를 좀 보고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3년 동안 일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안 했죠. 같이. 그러면 이제 밥값 한 달 동안 빡세게 좀 하고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하는 말 국무회의 3시간 넘게 진행 중. 죽을 마시겠죠 지금 안에서. 저게 이런 거지 업무 보고 받아야 되거든요. 업무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늘어지면서 그 사이에 또 안전회의도 하고 막 와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을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그 민방위복 네. 이것도 다시 가져왔는데 이 눈치 없는 것들이 그 초록색 옷 입고 나온 애들이 몇 명 있었어. 또 그거 찾기가 힘들겠죠. 또 네. 옛날 거니까. 근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하다 보면은 구성원들 중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말귀 알아듣겠습니까? 저 무능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서 회의 시간이 늘어지는 겁니다. 아 진짜. 굉장히 끈질기게 설명해 줍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일을 해오게 만듭니다. 지금 면면들을 보세요. 와. 저기 지금 진짜. 저기 이진숙도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진숙도 있고. 이준석이 요새 빵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빵 먹은 만큼 일을 해야지. 맞아. 미치겠네. 자 그리고 어제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근을 냈어. 첫날인데. 아니 이게 열받는 게 있잖아요. 저게 지금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사실 난 저게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트럼프가 압박하고 있잖아요. 관세. 그리고 지금 추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추경 최소한 30조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이 나오던데 윤석열이가요 취임 첫날 뭐 했는지 아시죠? 33억 원짜리 취임식하고 저 파리했어 신라호텔에서. 맞아요. 취임 연회 파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누구는 파티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는 야근하고. 이게 유명한 짤 있었잖아요. 샴페인 마시다가 김건희가 쳐다보니까 내리는 거.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때 그 의전 차량만 500대 넘게 들어갔거든요. 야. 그 말은 그만큼 사람들 다 뭐 이렇게 집합시켜가지고 저 파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것도 원래 청와대 영빈관 쓰면 되는데. 맞아요. 일부러 호텔 네, 한 그거 거죠. 안 쓰겠다고 호텔에 수십억 들여갖고 한 거잖아요. 우리도 하자. 뭔가 우리도 누리고 싶잖아. 우리는 YTN 인수. 우리는 지금 첫날부터 야근하면서 일단 33억은 아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부는. 그 이상을 아끼고 시작한 거죠. 안타깝긴 한데. 제가 경기도 근무했을 때 이재명 도지사가 처음 출근하는 날 취임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네. 그때 태풍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다 또 안 했어요 그때도? 취소시키고 그 워룸이라고 그러죠. 네. 경기도청에 있는 종합상황실에서 노란 민방위복 입고 회의 주재한 다음에 거기서 선서했습니다. 아 그때도 그랬구나. 그때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취임식보다도 도민들은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을 하는 모습을 좋아한다. 그래서 엄청 칭찬받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사실 죽을 맛인 거지. 그렇고요. 지금 어제 그 취임 첫날 지금 합참
갔던 것도 사진 잠깐만 볼게요. 합참 전투 통제실. 여기 보면 대통령의 포스가 벌써 느껴지잖아요. 잘 나머지다.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 양반은 대통령이었던 거야. 이렇게 잘 어울려. 찰떡이네요. 아, 그거 뭐지 막 홀레이 나와가지고 했던 그 느낌과 다르잖아, 뭔가. 포스 있어요. 포스. 저 오른쪽에 합참의장 김명수가요. 김건희처럼 국민대 박사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사람 허수아비였거든요. 합참의장인데 실제로는 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염사령관 하듯이 어쨌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연결한 것도 한번 보여줘봐요. 다 화상으로 연결해서 지금 보고받고 있잖아. 방첩사 멋있다. 빼고요. 네, 어. 멋있네요. 내가 이러려고 지지했지. 아, 일은 이재명. 진짜. 일은 이재명입니다. 국군 통수권자. 아,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면 이재명이 힘들고요. 윤석열이 되면 국민이 힘들다 이 말이 첫날부터 너무 감동이었어. 실제로 첫날은 일 안 하고 그쵸. 저초란 어떤 자리에도 만들 수 있잖아요. 야근해 버리네. 참 그. 이건 뭐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될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정말 그 성남시장 때부터 꽤 오랜 시간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회가 다를 것 같아요. 막 눈물 나고 그랬죠. 아니 뭐 당연한 거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재명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걱정하지 말아요. 제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걱정이다. 뭐 경제가 위기다. 뭔 걱정을 하냐.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텐데. 3일차. 그 확신이 있어요. 네, 지금 집권 3일차 맞죠? 네. 아니지 벌써? 이틀차지. 이틀이야? 왜 하루를 더 까먹어 기분 나쁘게 해. 그러네. 아까워 벌써 죽겠네. 아까워 죽겠네. 네, 제가 말 실수를 이틀 차인데 한 세 달 지난 것 같아 지금.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업무량은 제가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경기도청에서 근무해 보니까 네. 대한민국 공직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 근데 그 지휘권자가 맞아, 맨날 맞아. 파티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그 간신배들한테 휘둘리면 그 사람들이 다 파티나 준비하고 아부나 떨고 놀러만 다니는 거고 맞아. 지도자가 저렇게 똑똑하고 회의 주재하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국뽕 충만한 느낌. 아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다르잖아. 완전 다르잖아. 자세가 다르잖아. 근데 어제 대통령실 접수를 했는데 저게 꼭 무덤 같더라. 연필은커녕 아무도 없는 대통령실 증거인멸하려고 의혹까지 실제로 들어갔는데 직원도 없고 연필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기도 없었다는 저게 거야. 말이 돼요? 다 털어간 거라는 저게 얘기잖아. 전문 용어로 소개라고 하죠. 소개작전. 소개 작전을 한 거예요. 다 컴퓨터고 뭐고 다 치워버려 간 거예요. 그냥 불질러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막 아무것도 남기는 거야, 없게 소개작전이라고. 초토화를 시켜놨다. 근데 윤석열이 하던 짓을 보면은 그냥 뭐 증거 인멸 아니라 원래 저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원래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 서랍까지 다 치우라고 명령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치우고 갔다. 왜냐면 박근혜 때도 막 이것저것 남겨가지고 이슈가 됐었으니까. 맞아요. 캐비넷에서 엄청 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다 털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저것도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 아니에요? 방해죠. 그럼요. 네. 증거인멸이고 증거인멸이죠. 공무집행방해고 직무유기도 될 수 있고 인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의무가 그러니까 있는데. 윤석열이 이러면 나쁜 놈인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싫다고 청와대 나오면서 그때 인수인계 안 받아가지고 의전부터 시작해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일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윤석열이가 용산에서 3년 동안 그 모든 게 다 범죄 행위였다고 생각해. 요거 이제 무슨 일부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몇 개월 후에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몇 개는 꺼내올 거예요. 증거인멸 분명 의혹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지금 출근을 안 하는 바람에 대통령 가갖고 다 복귀해 했더니 지금 오늘 거의 대부분 한 복귀를 10명 빼고 시작했다고. 다 복귀했다고 하죠. 빨리빨리 복귀해야죠. 그럼 그동안 진짜 놀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때를만 생각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 때도 자기네들 적당히 이러고 가면은 네. 윤석열처럼 드미하게 넘어갈 줄 알았던 거지. 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데 너희들을 가만두겠냐? 내 말이. 빨리 와. 파견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소위 말하면 늙은들인데요. 빨리 들어와 일해야지. 아니 좋았지. 왜냐면 윤석열 일 안 하고 막 파면당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6개월 동안 월급은 나오고. 얼마나 꿀빨았겠어요. 일단은
너희들이 버린 컴퓨터 하드 디스크 쓰레기장 다 뒤져서라도 찾아오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 결제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인지도 최소한 없다고. 네, 12월 3일 이후에 얘네들 업무 일지랑 이런 거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맞아 있어야 돼요. 일 안 한 애들 정진석이나 뭐 다 어. 불러다가 국고손실죄로 다 수사하고 기소해야 돼요. 맞아요. 이것들. 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한테 했었던 그 잣대로 다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감사할 때처럼. 어쨌든 우리가 즐거워하긴 하는데 심정적으로는 이게 나라였을까 싶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게 한 3년을 썩어버린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범죄의 소굴이었던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다룰 예정이지만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거 한번 잠깐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명칭 국민주권정부 공식화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요 첫 문민정부였죠. 그 문민정부라고 그랬지.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그 당시에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이거 있었는데 그 후로 이명박부터는 안 써. 이명박 네, 정부, 그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제 저번에 이재명 후보가 국민 주권 정부라고, 저렇게 되면 약자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JM 정부라든지 이재명 정부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정권의 탄생의 어원이 있잖아요. 국민들의 응원봉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언론이 써주면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이 되는 건데 앞에 국민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 정부 이렇게 그 주권이란 말이 국민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딱히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재명 정부다라는 이제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께서. 네. 네. 저는 뭐 이재명 정부도 굉장히 좋고 국민주권도 이름도 다 좋아요. 근데 모두 좋고 진짜 정부 이런 것도 좋죠. 근데 이미 이재명 정부라는 이름에서 개혁적인 느낌이 확 들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이름도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이미 듭니다. 이재명이란 이름 자체가 이미 상징이 어느 정도 되어버려서 네. 또 괜찮다 싶은데 자, 뭐 잘 너무 정하겠죠. 너무 이렇게 인위적인 의미 부여를 하려 그러면 이게 사람한테 안 붙으면요, 안 쓰면 사실 그 영혼이 약간 퇴색되거든요. 그냥 이재명 정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 한 4년쯤 지나고 나면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일머리, 뭐 행정력 그런 것들이 다 되면 그게 이제 상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과거에 저희도 이런 어떤 이미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홍보, 보여지는 이미지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실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표 현장 행정에서 계곡 정비 같은 사업들이 정말 무더기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곧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랑 통화를 한대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현안 중에 하나가 관세 협상이에요. 트럼프랑 통화를 하고 트럼프도 이재명 대통령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을 겁니다. 이 외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마치 뭐 이재명 정부에 뭔가를 할 것처럼, 구구들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이재명을 싫어해가지고 CIA를 보내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미국도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 실질적인 새 정부와 지금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어제 TF 회의를 밤늦게까지 한 측면도 있죠. 어제 주제는 관세 대응하는 거하고 추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만간 민주당 통해 가지고 관세 그건 이제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협상할 일이고, 추경 같은 경우는 한 30조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골목 경제를 좀 살려야지.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있죠. 민주당 의석이 지금 당장 줄었다. 171석, 저 71석이 김상욱 의원이 입당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한 석이. 근데 지금 168석으로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 168석으로 줄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금 강훈식 의원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합니다. 이제 그새까지는 주는 건데, 문제는 작은 논란이 있었어요. 비례대표 승계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순번 이렇게 있는데 정우로 의원까지 당선되고 나서 나머지 손설 진보당, 최혁진 기본소득당인데 바로 자기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서울은 뭐 다음 주에 저 김재현 후보 나오긴 나오는데 선서울 후보는 이제 진보당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건 내가 봤을 때 상식적인 거죠. 진보당이 4석이 되고 개혁신당이 3석에서 앞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혁진 저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탈당 안 할래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용해인 대표와 네, 대노하시더라고요. 명예인. 이거 제명해라 빨리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간단하게. 근데 그건 민주당이 좋다는데 뭐 제명까지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개인의 어떤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제명하고 사퇴한다고 해서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가 배분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너무 모양새가 안 좋은 네. 거죠. 원래 이제 이렇게 되죠. 민주당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원래 대례로 가면 최혁진 후보 이제 의원 승계자를 민주당이 제명해줘야 돼요. 그러면 최혁진이 이제 기본소득당으로 입당을 해서 이제 만들어질 텐데. 그거 우리가 제명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소속으로 계속 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요. 민주당의 의석이 지금 150석이면 그래도 되는데 나는 신의는 지켰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의를 지켜야지. 예를 들어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대표 올라왔는데 난 민주당에 남아있으려 하는 거는 저는 신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근데 지금 민주당 소속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사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더불어민주연합 해산했잖아요. 그럼 합당한 거지. 합당을 했는데 그럼 이분이 그럼 진작에 원래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데로 가 있을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승계를 못 받으니까. 승계 못 받죠. 그래서 그냥 잔류했다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 전체 리스트가 비례대표 후계 승계 순위가 민주당 몫으로 그냥 남아 있었던 거라서. 그럼 지금 다 민주당으로. 나중에 합당이 되는 거잖아요. 뭐. 더불어민주연합하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민주당이 그거를 승계하는 이런 모양새였는데. 자, 이 논란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길게요. 제 생각은 그렇지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박하시면 네. 여러분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승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들 그럴 하시고. 죄가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또 쾌거가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에 와 야 진짜. 취임 이틀 차에 이거 하더라고요. 경다 같습니다. 저번에 저거 저렇게 지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나서 이제 결국은 한덕수가 요거 나중에 굉장히 많은 그쪽에 나쁜 의도가 있었잖아요. 저렇게 지명해갖고 헌법재판관들을 자기들도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그때 그게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2명, 야 됐어, 이거 끝난 거죠. 이거는 이제 다시 지명을 해야 되겠죠. 이 둘이 진즉에 사퇴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버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너무 뻔뻔한 거죠, 사실. 내가 이완규 함상훈이면 무슨 낯으로 이걸 버티고 있어요. 자진 사퇴해버리지. 그리고 요즘 지명 철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완규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법적 처벌 받을 것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괜히 윤석열 친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니까 친구로서 아주 그냥 돈독하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저렇게 해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구나. 윤석열, 김건희 투표하는 거 보세요. 막 웃으면서 애들이랑 좋아가지고 웃음이 나와요. 지금 본인이. 아유. 자, 지금 제 소문에 김상환 대법관 겸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 했던 분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우와. 후보자에 올라와 있는데. 네, 너무 좋아요. 김상환 대법관님 존경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보 우위로 또 확실하게 점할 거고 이것도 쾌거였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댓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루탑님, 아니다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요즘에는 막 스포츠들이 많으셔갖고 여러분 파산되면 안 돼요. 가정경제는. 자, 이병진님, 새날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날 시청한 지 4년 되어가는데요. 돼지 당선되던 날 새벽에 푸나님 첫 취한 표정으로 그랬나요? 혼자 방송하시던 모습이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즐겁네요. 새로운 대한민국 2일차 새날 화이팅,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탑 세븐님, 아니 신입사원을 첫날부터 야근시키면 다 도망가요. 적당히를 모르시네. 크크크크크. 맞네요. 자, 개봉 돌림.
우리 강아지도 간식 주면 집 지키는데 빵을 그 정도로 쳐잡섰으면 빵값은 해야지. 곧 빵 갈 건데 빵 좋아하시는 분. 자, 랑맨 TV님, 새날 푸나 형님, 마차님 그리고 새날 스태프분들, 새날과 함께 투쟁하신 모든 동지분들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나는 이재명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국무회에서 정말 이준숙 방통위원장 표정이 가관이긴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빵 씹은 표정. 자, 미소를 좀 띄워주면 안 되나? 잠깐만요. 미소를 빵이나 띄울 좀- 수가 없지. 살 떨려가지고. 리틀 DJ님, 효능감 만땅입니다. 공무원들은 힘들지만 국민은 기분 매일 좋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애국 좀비 척결님, 이재명 대통령님 진도를 못 따라가서 언론들이 네거티브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네. 이거 재밌는 짤에 이 내용이 있는데. 네. 랑면 TV님 다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의 숫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17287호? 17287호? 알려주세요. 해벽 예비역 연대 파이팅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규현 파이팅, 김지호 부대변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명박 님도 오셨네요. 뭐 김문수 지지하더니 내 건 사기 정부, 박근혜는 바보 정부, 서결이는 소름 정부, 주권 정부, 역대 최고가 될 거라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17287호 뭔지 알았어요. 뭔데요? 1728만 표. 야, 이 사람. 이렇게 멋있는데?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랑맨 TV. 그러면 1,700, 200만 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감사합니다. 1,700 고맙습니다. 저희 YTN 인수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까지.